해가 진 밤, 월요가 읽어주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월요입니다. 오늘은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이어서 읽겠습니다. 코커스 경주와 기나긴 이야기. 물가에 모인 앨리스와 여러 동물의 모습은 그야말로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다. 모두들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데다 시무룩하고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가능한 빨리 몸을 말리는 것이었다. 어느새 앨리스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처럼 동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앨리스는 진홍인꼬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진홍인꼬가 뾰로통하게 쏘아붙였다.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당연히 아는 것도 더 많아. 그러나 진홍인꼬가 몇 살인지 모르는 앨리스로서는 진홍인꼬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었다. 게다가 진홍인꼬는 자신의 나이를 밝힐 수 없다고 끝내 고집을 부렸다. 마침내 일행 중 가장 권위 있어 보이는 생쥐가 입을 열었다. 자, 모두 앉아서 내 이야기를 듣도록. 금세 너희들의 몸을 뽀송뽀송하게 말려줄 테니까. 그러자 동물들은 생쥐를 가운데에 빙 둘러 앉았다. 앨리스도 빨리 몸을 말리지 않았다가는 감기에 걸릴 것 같아 간절한 눈빛으로 생쥐를 바라보았다. 생쥐는 헛기침을 하고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 이건 내가 알고 있는 최고의 건조 방법이란다. 영국인들은 교황의 총애를 받던 정보관 윌리엄에게 이내 굴복했어. 그는 당시 지도자를 원하고 있던 영국을 순식간에 집어삼키더니 침략과 정복을 일삼았지. 머시아와 노던부리아의 백작이었던 에드윈과 모카는 우! 진홍인꼬가 진저리를 치며 야유를 보냈다. 실례지만 자네가 그런 건가? 생쥐는 얼굴이 찡그리면서도 매우 정중한 태도로 질문했다. 난 아니야. 진홍인꼬가 먼 산을 바라보며 딴청을 부렸다. 그럼 계속하지. 머시아와 노던부리아의 백작 에드윈과 모카는 그를 지지했고 애국적인 캔터베리 대주교 스티겐드조차도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뭘 발견했다고? 이번엔 오리가 끼어들었지만 생쥐는 대꾸도 않고 서둘러 하던 이야기를 이어갔다. 에드거 에슬린과 함께 윌리엄에게 왕관을 전하러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지. 처음에는 윌리엄도 온순한 태도를 보였지만 그의 무례한 노르만족 부하들이 어때? 귀여운 꼬마 아가씨? 몸이 보송보송해졌지? 생쥐의 물음에 앨리스는 우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여전히 축축해. 전혀 마른 것 같지 않아. 그런 얘기로는 내 몸을 말릴 수 없나 봐. 그러자 도도새가 엄숙한 표정으로 일어서며 말했다. 좀 더 명확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물색해봅시다. 쉬운 말로 해요. 그렇게 어려운 말은 당신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꼬마 독수리의 외침에 새들이 키득거리자 도도새는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내 말의 요지는 몸을 말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코커스 경주라는 거야. 코커스 경주? 그게 뭐야? 앨리스가 물었다. 사실 별로 궁금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도 도도새의 말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마저 모르는 채 할 수 없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일단 눈으로 보는 게 좋겠지. 도도새는
먼저 둥그렇게 경주 코스를 그렸다. 그러면서 모양이 조금 비뚤어져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잠시 후 일행 모두가 도도새가 그린 코스를 따라 여기저기 늘어섰다. 하나, 둘, 셋, 출발! 같은 신호조차 없었다. 그냥 마음이 내키면 뛰기 시작했고 몸이 지치면 달리는 것을 멈췄다. 그래서 경주가 언제 끝날지 어느 누구도 짐작할 수 없었다. 그렇게 한 30분쯤 달렸을까. 동료들의 몸이 거의 말랐을 무렵 도도새가 갑자기 소리쳤다. 경기 종료! 그러자 모두들 도도새 주위로 모여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1등은 누구야? 누가 우승한 거야? 어려운 질문이었다. 모두들 숨을 죽인 채 도도새의 판결을 기다렸다. 도도새는 오랫동안 손가락으로 이마를 누른 채 고민하더니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다. 모두가 승자야. 그러니 모두가 상을 받아야지. 그런데 누가 시상을 하지? 동물들이 합창하듯 물었다. 물론 이 꼬마 아가씨지. 도도새가 손가락으로 앨리스를 가리키자 순식간에 모든 동물들이 앨리스 주위로 몰려들어 아우성치기 시작했다. 상을 줘. 그래, 우리는 마땅히 상을 받을 권리가 있어. 앨리스는 어찌해야 할지 난감했다. 그러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문득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하늘이 도운 건지 그곳에 마침 사탕박스가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그 안으로는 소금물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앨리스는 사탕을 꺼내 시상을 했다. 신기하게도 사탕은 모든 동물들에게 골고루 하나씩 돌아갔다. 꼬마 아가씨도 상을 받아야지, 안 그래? 생쥐의 말에 도도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주머니 속에 또 다른 건 없는지 물었다. 골무뿐인걸? 풀이 죽은 앨리스의 대답에 도도새가 이렇게 말했다. 충분해. 이리 줘봐. 그러자 모두들 다시 한번 앨리스 주위로 몰려들었고 도도새는 받아든 골무를 도로 앨리스에게 주면서 엄숙하게 고했다. 우리는 네가 이 우아한 골무를 받아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 짧은 연설이 끝나자 모든 동물들이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앨리스는 우습기도 했지만 모두가 하나같이 진지한 표정이라 차마 웃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신도 애써 진지한 표정으로 골무를 받아들였다. 모두들 사탕을 먹기 시작했다. 커다란 동물들은 사탕이 너무 작아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다고 투덜댔고 작은 동물들은 사탕이 목에 걸리는 바람에 누군가 등을 두들겨줘야 했다. 마침내 사탕을 다 먹은 동물들은 다시 둥글게 모여 앉아 생쥐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다. 아까 내게 약속했잖아. 네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준다고. 네가 왜 고와 강을 싫어하게 됐는지도 말이야. 앨리스가 속삭이자 생쥐는 폭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다. 그건 매우 길고도 슬픈 얘기야. 맞아. 네 꼬리는 정말로 길구나. 그런데 어째서 꼬리가 슬프다는 거지? 이야기를 꼬리로 잘못 이해한 앨리스가 말했다. 생쥐가 이야기를 늘어놓는 동안에도 앨리스는 생쥐의 꼬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꼬리가 슬프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하는 의문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앨리스는 생쥐가 하는 이야기를 대강 이렇게 이해했다. 분노의 여신이 집안에서 생쥐와 맞닥뜨렸어. 나와 함께 재판정으로 가자. 난 너를 고소할 테니까 어서 이리 와. 싫다고 해도 소용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재판받게 될 거야. 오늘 아침 할 일도 없었는데 마침 잘 됐구나. 그러자 생쥐는 그 불안당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참 이상한 재판도 다 있군. 재판장도 배심원도 없는 재판이라니. 쓸데없는 짓 아닐까? 내가 재판장이자 곧 배심원이지. 교활하고 늙어빠진 분노의 여신이 말했다. 어쨌든 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너에게 사형을 언도할 것이다. 너 지금 내 얘기를 전혀 듣고 있지 않잖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생지가 인상을 쓰며 팩 소리치자 앨리스는 겸연쩍하며 우물거렸다. 미안해. 어쨌거나 네 꼬리는 5번 휘어졌다는 이야기구나? 그렇지? 아니야. 매듭이 지어졌구나? 나도 그걸 풀 수 있도록 힘을 보탤게. 아니다와 매듭의 발음이 같아서 앨리스는 또 오해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앨리스가 자신을 놀리고 있다고 생각한 생쥐는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나버렸다. 생쥐야, 미안해.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마저 들려줘. 다른 동물들도 생쥐를 불렀지만 생쥐는 이미 마음이 떠난 듯 발걸음을 빨리 했다. 다이나만 있었더라도 그렇다면 생쥐를 당장 이리로 데려올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워하는 앨리스의 음성에 진홍인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다이나가 누구니? 다이나로 말하자면 아름다운 내 고양이란다. 쥐를 잡는 데는 다이나가 1등이야. 게다가 새는 또 얼마나 잘 잡는지. 작은 새는 눈에 띄는 순간 이미 다이나의 입속으로. 여기까지 말했을 때 동물들 사이의 분위기가 크게 들썩이는가 싶더니 눈 깜짝할 새에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앨리스는 다이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가련한 앨리스는 갑자기 밀려드는 외로움과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런데 잠시 후 뚜벅뚜벅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생쥐가 마음을 바꾸고 다시 돌아온 건 아닐까 하는 기대를 품으며 앨리스는 고개를 들었다. 벌써 밤이 깊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